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묶음은요. 모두의 금융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비전을 가진 파이코인에 관한 것입니다. 네, 파이코인.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던가 그렇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17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예 은행 계좌가 없다는 현실. 이런 배경 속에서 파이코인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특히 기존 암호화폐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미국 달러 같은 특정 국가 통화에 연동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국가 중심의 금융 질서를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이코인이 좀 넘어서야 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 경제 주권이나 금융 주권을 돌려주겠다, 이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더 큰 그림이요? 네, 단순히 새로운 화폐 하나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아예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19년에 스탠퍼드 대학 출신들이 시작했다고 하던데 이 파이코인 프로젝트 접근 방식부터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복잡하고 비싼 장비 같은 거 없이 그냥 스마트폰 앱만으로 누구나 소위 채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 특징이죠. 여기서 말하는 채굴이 근데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전기 써가면서 수학 문제 풀고 그런 방식,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다르죠. 자료를 보니까 그냥 앱 안에서 활동하거나 네트워크에 기여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코인을 받는 좀 더 문턱을 낮춘 방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접근성을 높인 거네요. 네, 확실히 금융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까지 안고 가려는 그런 의지가 좀 엿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접근성 덕분인지 사용자 커뮤니티가 벌써 7천만 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7천만 명이요? 와. 네, 자료들은 이 커뮤니티랑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P2P, 그러니까 개인 간 직접 거래 활동이 파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기반이군요. 그렇죠. 달러 같은 어떤 특정 자산의 가치를 딱 묶어두는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거죠. 훨씬 탈중앙화된 모델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7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용자 수나 거래 규모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잠재력이랑 실제 가치 사이의 간극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자료에서 제시된 걸 보면 파이코인의 거래 처리 속도, TPS라고 하죠. 그 목표치가 초당 219만 건에 달한다고 해요. 119만 건이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트코인이 초당 한 7건 정도 처리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비자 카드가 한 6만 5천 건, 알리페이가 8만 건 정도.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그렇죠. 비교가 안 되네요. 물론 이 수치가 지금 당장 구현된 평균 속도인지 아니면 이론적인 최대 목표치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달성하겠다는 건지 그런 상세한 기술 설명까지 자료에 다 담겨 있진 않았어요. 목표치라는 거군요. 네. 하지만 목표 자체가 굉장히 야심차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사용자들의 실시간 거래를 다 감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그 빠른 처리 속도랑 P2P 거래가 제대로 결합되면 그때 파이코인 생태계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 같은 거군요. 네, 중개기관 없이 개인들이 직접 물건 사고 팔고 서비스 거래하고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는 낮아지고 거래 과정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예를 들던데요. 인도네시아의 작은 가게 주인이 농산물을 파이코인으로 판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프리랜서 개발자가 다른 나라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프로젝트 대금을 파이코인으로 정산한다거나. 실제 사례들이 있군요. 네, 이런 실제 활용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서서 글로벌 규모의 디지털 경제 활동을 위한 어떤 새로운 인프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걸 넘어서 실제 경제 활동의 도구가 되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뭘까요?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경제주권, 그리고 금융주권의 회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권 회복. 특정 국가의 통화정책이라든지 소수의 거대 금융기관들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서 개인이나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힘을 갖게 하자, 이런 거죠. 상당히 거대한 이상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히 이게 금융 인프라가 좀 부족하거나 기존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사람들한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은행 계좌 없는 17억 명 같은 경우요? 네, 바로 그분들이죠. 스마트폰만 있다면 파이코인 지갑을 통해서 금융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가 본국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기존 시스템은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파이코인을 이용하면 훨씬 싸고 빠르게 보낼 수 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이건 그 개인의 삶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와, 그건 정말 큰 변화겠네요. 네, 자료는 바로 이런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정면으로 딱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코인을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 이렇게 보기보다는 7천만 명 이상의 아주 방대한 커뮤니티, 그리고 초당 100만 건이 넘는 거래 처리 속도라는 야심찬 기술 목표, 또 활발한 P2P 생태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나 금융 포용성 같은 가치를 실현하려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움직임처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의 운동처럼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 야심찬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각 나라의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이런 걸 포함해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점도 자료들은 빼놓지 않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규제 문제. 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이렇게 커뮤니티의 힘, 그리고 탈중앙화된 접근 방식에 기반한 모델이 과거 소수의 목소리만 크게 들렸던 그런 기존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금융이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개인에게 실질적인 경제 주권, 금융 주권을 되돌려주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